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주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AI 열풍의 주역임을 입증했습니다. 게임용으로 쓰이던 그래픽카드 GPU가 어떻게 현 시점에서 AI 시대의 핵심 칩으로 등장했을까요? AI 산업의 중심이 된 엔비디아의 놀라운 변신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배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젠슨항 CEO가 한국을 찾아왔었잖아요. 네. 그때 코엑스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 출시 25주년 네, 기념 맞습니다. 행사를 네. 코엑스에서 했어요. 근데 젠슨항이 뭐라 그랬냐면 지포스와 PC게임, 한국의 PC방, 네. e스포츠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엔비디아가 있지 않았을 맞습니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를 줬을까요? 근데 원래 그 지포스가 그 GPU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를 보게 되면은 GPU는 그래픽 카드를 주로 생산하던 회사고 그래픽 카드용으로 만들어낸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뜻을 CPU가 갖고 있고 CPU가 아니고 CPU는 Central Process Unit이고 그렇지. GPU는 Graphic Process Unit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TPU, MPU 많이 나왔죠. Tensor Processor Unit, Neural Processor Unit, 요새는 또 이제 DPU라고 나와서 Data Processor Unit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바꿔서 왔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GPU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원래는 GeForce. 그걸 그냥 줄여서 GeForce라고 얘기를 하죠. 아, 지포스가 GPU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GeForce가 이제 GPU가 된 거고 그 GeForce 256이라는 거를 가지고 젠슨 황이 그 저기 엔비디아를 1993년에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하기 전에 그 GeForce를 만들면서 거기에 가장 심도 있게 그 바람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저는 이재용 회장님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해요. 1996년에 네. 편지를 보냅니다. 젠슨 황한테. 그냥 편지라는 게 이메일이 아니고 진짜 종이 편지. 종이 편지, 손편지를 써서 그 젠슨 황한테 보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고 많이 사기를 북돋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번에 와서도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돈독하게 이제 된 거죠. 근데 GeForce는 뭐 하는 거냐? 원래는 그 프로세서에 보게 되면은 그 게임의 음영을 나타낸다든지 그 그림을 그릴 때 원래는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이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점으로 그러니까 픽셀로 나타내는 현상. 그다음에 주로 뭐 라이트를 반영을 한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래픽을 어떻게 잘 음영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튀어나오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게 이게 GeForce고 GeForce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GPU가 진짜 유명한 게 아니라 GPU에 들어가는 뒷단 쿠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제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 쿠다가 Compute Unified D 아키텍처라는 건데 그게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면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애플 핸드폰에는 그 뭐 아이샵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토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 쪽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거기서만 모든 걸 다 살 수 있도록 만들듯이 이 GPU에는 쿠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GPU와 비슷한 거를 뭐 AMD에서도 만들고 뭐 인텔에서도 만들지만 GPU를 전부 쓰게 그러니까 모든
그 마켓의 70%에서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지만,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학교에다 먼저 풉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계속 써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직장인이 되면은 그거를 손에 익으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GPU의 쿠다도 그런 형태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장악하는 게 그게 시장을 장악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뭐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이제 원래 이제 GPU라는 건 없었어요. 없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7년 만에 이 칩을 개발을 하면서 네. 뭐 그래픽 보조 장치 정도로 출발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도 이제 GPU가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컴퓨터 부품이긴 하지만 네, 네. 부품이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부품이긴 하지만 GPU가 이제 실적 발표에 가장 엔비디아의 시급에 가장 중요하고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제 이걸 놓고 논란이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를 했냐면 투자자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이제 영화 빅쇼트 주인공의 모델이 된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클라우드 AI 인프라 제공업체들이 실제 칩의 감가상각 비용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봤더니 원래는 이제 칩이라는 게 사면 모든 기기가 이제 5년 만에 감가상각이 돼서 누가 구입을 하면 이제 20%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로 장부에 남는데 얘는 그렇게 그 5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에 더 좋은 성능이 그 칩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장부 가격이 남아있지 않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네, 뭐 맞는 것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는데 바로 잡자면은 뭐냐면은 마이클 베리가 얘기한 거는 너무 길게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PU를 5년간 쓴다 그러면은 100불짜리 GPU라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을 20불씩 해서 나중에 5년 되면은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 3년 만에 금방 훨씬 더 좋은 GPU가 칩이 나오니까. 그런데 젠슨 왕은 그 얘기를 받아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렇지 않다. 쿠다라는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로 반영을 하면은 옛날에 만들었던 A100이나 H100 같은 경우에는 5년 아니라 8년, 10년도 쓴다. 그럼 감가상각을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베리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 젠슨 왕이 얘기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GPU를 A100이나 H100 같은 경우에 5년만 쓰진 않거든요. 지금 8년, 지금도 쿠다에다 넣어서 잘 쓰는 겁니다. 구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구형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GPU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26만 개 준다는 게 아니라 팔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쓸 정도니까. 그러니까 아까 쿠다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쿠다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플랫폼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라는 건데 그 자체를 가지고 모든 마켓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게 젠슨 황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거를 아주 지독하게 개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쿠다 개발하는 거를 조롱하고 그만해라. 거기다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쏟느냐 그런데 젠슨 왕이 잘했다는 거는 그 쿠다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쿠다를 능가할 만한 그 플랫폼이 그 GPU에서 아니면 그 AI 프로세서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거고 엔비디아 칩을 오래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마이클 베리가 얘기하는 뭐 너무 길게 잡았다. 길게 잡았다는 거는 감가상각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짧게 잡았다가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는 것들 시비를 붙는 게 그건데 젠슨 황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사실 쿠다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지금도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A100이나 뭐 H100 H200, 그다음에 뭐 블랙베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이제 GPU 칩을 뭐 생각보다는 짧게 뭐 주기가 짧아서 이게 빨리 이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쿠다 플랫폼 내에서는 자체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긴 수명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장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쿠다에 들어와서 플랫폼을 이용하면 활용을 거기서 있으면 네. 다 해결이 된다. 오히려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젠슨 이런 왕이-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젠슨 왕이 오히려 역습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GPU를 뭐 치커리 껌같이 그냥 계속 찍어서 만들 거고 그다음에 쿠다 생태계 소프트웨어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원하면 더 짧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용자가 사용 연한을 결정하는 거지 그거를 길다 짧다 네가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그 젠슨 왕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이 엔비디아가 아주 뛰어난 GPU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까지 발전을 시킨 것도 그거지만 쿠다라는 플랫폼의 그거는 독점. 뭐 독점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빅테크들이 사실상 성공한 비결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독점이 많잖아요. 네. 뭘 하나 깔아놓으면 생태계를 형성하면 이게 이제 락인 효과.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락인 쓰는 거니까. 그렇죠. 효과라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다른 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쿠다를 쓰게 되면은 AI의 프로세스를 하는 쿠다를 버리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전부 comparable. 그 쿠다에 어떻게 속하게 개발을 하느냐. 그렇지. 옛날에 뭐 더스 시스템 아니면은 안 되고 뭐 마찬가지죠. 더스 컴패러블이냐 할 정도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갔듯이 지금 AI 시대에 와서 AI 아키텍처에서 가장 핵심은 더스와 마찬가지로 쿠다에 얹힐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은 맞는데 이거 초기에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기록을 보면 처음에 젠슨 왕이 이 쿠다 시스템을 플랫폼을 했을 때 누가 그 그래픽 카드 칩 회사가 왜 엉뚱한데 이거 만들고 그래 주주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네, 했고 네. 왜 돈을 엉뚱한데 쓰고 이제 그래픽 칩이나 잘 만들 것이지 쿠다 시스템 또 네. 뭐냐 네.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젠슨 왕 CEO가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서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핵심은 그 GPU나 블랙벨 그 컴퓨터 그 프로세서에 있는 게 아니라 쿠다에 있습니다. 쿠다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드웨어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는 저로서는 사실은 핵심은 쿠다에 있다. 하드웨어 프로세서가 아니다. 쿠다가 어떻게 뒤에서 조절하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도 꼼짝을 못 하는 거고 저기 AMD 같은 경우에도 꼼짝을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꼼짝을 못 하는 이유가 그렇지. 쿠다를 가지고 흔들면은 쿠다에도 얹힐래 안 얹힐래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쿠다를 같이 쓸 바에는 GPU를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엄청난 락인 효과예요. 아유 엄청난 락인 효과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일이 행사가 있었냐면 슈퍼컴퓨팅 2025 컨퍼런스라는 네. 행사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젠슨 왕이 또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뭐라 그랬냐면 올해 가장 큰 소식이 그레이스 블랙웰이고 이거는 슈퍼컴퓨터를 껌처럼 만들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렇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껌처럼 만들면 가격이 싸고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깔리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GPU가 비싸고 뭐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세스의 아키텍처가 개발돼서 속도를 내기에는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프로세스를 잘 디자인하고 블랙웰의 다음 버전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느냐? 그거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NVM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NVM 옆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와서 잠깐 얘기한 게 앞으로의 방향이 왜 그 삼성전자나 저기 SK 하이닉스에서 그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 게 뭐냐면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를 왜 못 심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를 작게 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강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때문에 사실은 젠슨 황이 온 거거든요. 메모리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서 자기네 그 GPU에 같이 코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그건 메모리밖에 없다는 거를 젠슨 황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는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만들더라도 그렇게 속도가 팍팍팍팍 늘어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가 팍팍팍팍 늘어나는 거는 메모리 쪽을 같이 combining together, 같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젠슨 황이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재용 씨도 만난 거고, SK 하이닉스도 만나는 거고, 그 메모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보는 그 회사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모든 걸 다 만들어요. 파운드리도 만들고, 그렇죠. 프로세서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도 같이 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랑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본인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과의 우정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군요. 저는 그렇게 꼭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매개체로 삼아서 당신 아빠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고 너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참 오래간만에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메모리의 중요성을 알고 저는 왔다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한 게 블루필드 4 DPU를 공개했어요. 좀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CPU가 해서 이제 GPU가 됐고, 네. DPU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DPU는 뭡니까? DPU, 약자가 뭡니까?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을 쓰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요.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은 이제 보안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을, 그러니까 보안에는 한 세 가지로 저는 놓고 보는데, 첫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컴퓨터가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보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보안이 데이터 보안입니다. 이 세 개가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안인데, 그 보안 중에서 데이터의 보안을 신경을 쓰게 되면은 뭐가 자유로우냐면은 프로세스 보안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PU를 잘 만든다는 얘기는 DPU 데이터의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데이터 보안을 잘 함으로써 프로세서의 스피드를 높이겠다 하는 게 지금 DPU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CPU가 있는가 하면 Central Process Unit이 있는가 하면은 Graphic Processor Unit, 그다음에 Tensor Processor Unit, Neural Processor Unit, 그다음에 Data Processor Unit.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유명한 거를 전부 나열하자 그러면 한 5가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CPU, GPU, TPU, NPU, DPU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만 요약을 해도 엔비디아가 좀 엄청난 일을 해냈고 25년 뭐 칩을 처음에 낸 26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발전을 해온 건데,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왕좌에 이제 도달을 그렇습니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엔비디아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그동안. 뭐 돈도 꾸고 그렇죠. 뭐 일본 누구한테 꿔서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고맙다고 그렇죠. 나중에 후사도 하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전환점 어느 지점이었다고 보세요? 저는 쿠다라고 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한 쿠다 아니었으면 GPU, 젠슨 황이 있었을까? 그 쿠다를 그렇게 지독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생태계를 만들었고, 그 생태계 때문에 락인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락인 효과 때문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GPU를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를 쓸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드웨어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랑 어떤 페어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냥 하드웨어만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우매한 짓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어디다 얹힐 거며,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뭐를 쓸 거며,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배가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반도체 업체들은 뭐 세계적인 업체들이 이제 뭐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취약점이 바로 하드웨어에는 강한데 소프트웨어 쪽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좀 인베스트를 좀 더 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인베스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랑 어떤 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효과를 우리가 나타낼 것인가를 미리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하드웨어를 뭐를 매치를 시킬 것인가를 큰 그림에서 그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정말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의 시대다. 네. 빅테크 중에 빅테크인 엔비디아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자본력이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는 대기업들,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대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길래 엔비디아 이렇게 다 뺏기고 그러느냐, 뭐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죽는 그런 게임이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은 퀘스천인데요. 그 질문이 엔비디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기간 동안 좀 그러면 엔비디아는 언제까지 좋을 것인가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앞으로 2년은 괜찮을 거다. 뭐 5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고 엔비디아 독주를.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쿠다보다 더 좋은 생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을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누가 더 편리하게 만드느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양자 컴퓨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다른 또 생태계가 달라지네요. 생태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The things is change. 그러니까 단말이 바뀔 때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지금도 픽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보 강의도 가끔 이제 가서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현상만 놓고 보지 마라.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면 만약에 중국이 분열된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분열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거를 대비할 것인가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네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도 사실은 영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젠슨 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뭐 다른 걸 개발하려고 애를 쓰겠죠.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 메모리 회사를 방문했듯이. 네. 그러니까 다른 시츄에이션,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는 젠슨 왕이 그러면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것은 마켓은 변한다. 그 변하는 마켓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 길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주도권을 우리 기업이 잡았으면 좋겠네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숙제도 많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엔비디아 GPU에 관련된 얘기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